네. 그러니까 사업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구분을 할 때 저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대체 상품이냐, 개선 상품이냐, 아예 신상품이냐. 물론 100% 신상품은 없겠죠. 뭐 아예 그냥 새로운 상품이 막 또 나온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겠지. 요즘 세계에서는 거의 없겠지만. 그래서 주로 대체 상품이나 개선 상품으로 먼저 얘기를 하면은, 대체 상품은 기존에 있는 상품을 대체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개선 상품 먼저 얘기하죠. 개선 상품은 우리 그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자동차가 예전에 그랜저 HG에서 IG로 갔고, IG에서 다음 모델이 갔죠. 이렇게 기존의 사용자들이 알고 이용을 했던 상품에 대해서 개선된 기능으로서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개선 상품 같은 경우는 상품 설명이 아주 심플하겠죠. 기존 상품에 대해서 이 새로운 상품은 어떤 기능이 향상이 됐고, 기존 상품에 대해서 가격이 얼마큼 싸졌는지, 기존 상품보다 어떤 내구성이라든지 그런 기능적인 부분이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기 쉬운 게 어떻게 보면 개선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개선 상품의 특징입니다. 대체 상품은 기존 상품의 기능을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핸드폰도 어떻게 보면 대체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노트북에 대한 대체 상품이죠. 노트북을 이용을 해가지고 기존의 이동형 컴퓨터 작업을 했다고 하면, 요즘에는 모바일로 그 이동형 컴퓨터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도 어떻게 보면은 대체 상품이 돼버린 거죠. 그 대체 상품은 다양합니다. 기존의 리어 거가 화물차가 대체 상품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같이 이동형 수단이 자동차가 생기면서 자동차가 대체 상품이 됐습니다. 대체 상품은 어떻게 보면 개선 상품보다 더 혁신적인 모델로 같지만, 그거에 대해서 기존의 방식과 현재의 방식의 차이점을 어필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제품 설명이 쉬운 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가장 제품 설명이 힘든 게 신상품입니다. 새로운 컨셉에 새로운 기능,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거를 항상 사업하시는 분들이 관가를 하는 게, 이 상품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상품이다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상품, 새로운 서비스로 그러니까 소비자 뭐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러면은 이제 사업하기 힘들어집니다. 결국은 신상품이라고 해도 기존의 대체 상품과 개선 상품의 관점으로 신상품을 설명을 하고, 그 관점에서 그 신상품에 대한 마케팅 전략과 로드맵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 신상품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존에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이용을 하던 것을 배달 앱으로 대체를 했다. 그러면 배달 앱이 신상품일까요? 대체 상품일까요? 개선 상품일까요? 저는 그거를 대체 상품으로 처음에 접근을 하고, 고객이 인지도가 올라갔을 때 이제 신상품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 상품에 대한 어떤 개념과 헤게모니를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그 상품의 마케팅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가지고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 독점 사업이냐, 라이센스 사업이냐, 아니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오픈된 사업이냐. 여러분들은 주로 오픈된
사업을 생각을 할 거고요. 근데 사업을 하는 분들은 독점 사업이거나 라이센스 사업에 대해서 가장 흥미를 느낍니다. 이 시장에서 우리만이 이 물건을 공급을 할 수 있고, 우리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독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만이 이 상품을 납품을 할 수 있다 라는 거는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가장 좋은 매력적인 거겠죠. 그래서 뭐 하나나 삼성이라든지 LG 같은 대기업들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독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사업체에 대한 독점이 있지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독점도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업무는 변호사들만이 할 수 있는 독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에 대한 인허가는 건축사만이 설계 인허가를 할 수 있는 독점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독점 사업은 보통 광범위한 사업보다는 특수한 분야의 독점 사업이 존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이센스 사업은 정부에서 특정한 사업자한테 일정 기간에 이 사업을 영위를 할 수 있게 라이센스를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그건 면세점 사업이 라이센스 사업이죠. 그래서 기재부에서 특정 기업에 대해서 그냥 몇 년 동안 면세 사업을 할 수 있게 그 라이센스를 부여해 주는 게 라이센스 사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공간 관점으로 사업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장 관점에서 매장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업을 운영을 하는 경우 보통 식당이죠. 식당이라든지 판매점 같은 경우, 그러면은 거기는 판매하는 사람과 그걸 구매하는 사람이 공통의 그 커머스 공간이 되고, 이러한 그러니까 매장 중심의 공간이 있고 배달 중심의 공간이 있습니다. 배달 중심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매장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소비자가 찾지 않는 그 거리 중심으로 그 사업을 하는 경우가 배달 중심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은 배달이 많은 도시락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큰 거리에 있는 1층짜리 그 상가를 임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거기서 두세 골목 들어간 지하에 있는 값싼 그 상가를 구입하거나 임대를 하시겠습니까? 매장 중심의 사업이냐 배달용 중심의 사업이냐에 따라서 그 사업 위치라든지 자본금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진출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사무실은 오피스, 회의 중심입니다. 자, 그 요즘에 그러니까 원격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있기 때문에 사무실은, 저도 사무실을 많은 시간 운영을 해봤지만 사무실이라는 게 결국은 근무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공간적인 낭비를 차지하는 게 회의 중심 사무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무실을 조금 직원 한 20명 정도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3개 사무실 중에서 1개 사무실을 회의실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간적인 허비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임대료, 고정적인 비용을 어떻게 다른 걸로 대체를 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비 중심은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비 중심 같은 경우는 포스코 같은 경우는 대규모 그 설비 투자를 해서 저가 철강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결국은 이 설비 중심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 자본 중심 그 사업의 큰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제가 유형을 그러면 나눴고요. 이 관점에서 다음 시간부터는 그 사업을 하시면서 뭐 같은 동업자라든지 직원을 뽑았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고 회계 처리를 하고 뭐 지분을 나눈다든지 그런 다양한 그 사항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